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필립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디디넷 코리아의 이한월 기자님의 배터리 시장을 예측하는 기사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2차 전지 시장이 오는 2040이면 순차적으로 스마트폰과 반도체 시장을 추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확대되는 2차 전지 시장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중국 중심의 공급망을 탈피해야 한다는 분석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경상북도와 포항시가 주관한 대한민국 2차 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 포럼에서 이 같은 분석이 나온 것입니다. 이날 주재 발표를 맡은 박재범 포스코 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2030년까지 현재 시장 규모의 15배 정도 성장이 예상된다면서 전지 산업이 해마다 40% 가까이 성장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야말로 2차 전지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것이라고 내다보았습니다. 2차 전지 시장은 2030년이 되면 스마트폰 시장을 뛰어넘고 2040년에 가면 당연히 반도체 시장도 뛰어넘는 시장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이 같은 2차 전지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공급망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2차 전지 공급망은 중국이 장악하고 있어서 큰 우려를 나타내었습니다. 배터리 원자재의 경우 원료를 채굴해서 정제, 재련 과정을 거치는데, 이 같은 가공 절차 시장을 중국이 전 세계에서 50% 가까이 장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양극재와 음극재의 기준은 중국이 글로벌 생산량에서 82%를 차지하고 있어서 거의 절대적인 수준입니다. 리튬, 니켈, 코발트를 제외한 원자재의 경우 중국이 매장량 자체는 많지가 않다. 그렇지만 중국의 음극재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흑연의 경우 전 세계 시장 비율에서 80%까지 올라간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 원자재 시장은 리튬 65%, 그리고 니켈 35%, 코발트 65%, 흑연 70%를 중국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급망 전쟁은 반도체에 이어서 2차 전지 쪽으로 반드시 넘어갈 것이다. 이 때문에 미국도 공급망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발효하면서 보호무역주의로 국가 경제를 전환했습니다. 해당 법안에 따라서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배터리 원자재의 40%를 조달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궁극적으로는 100%까지 올리는 게 핵심이라고 연구원은 짚었습니다. 또한 박 연구원은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 구축도 필수적이라면서 이를 위해서 자국 내 폐배터리 공급망 구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배터리 리사이클링을 하면 CO2 발생량이나 에너지 소비량을 많이 줄일 수가 있다면서, 그렇게 되면 친환경적인 자원 순환 체계가 구축되는 그런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배터리 시장이 스마트폰과 반도체 시장을 뛰어넘는다는 내용의 디디넷 코리아 이한월 기자님의 기사였습니다. 네. 이어서 머니투데이 김인환 기자님이 작성해 주신 카드보다 얇고 잘라도 이용할 수 있는 2차 전지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이 개발한 전고체 2차 전지 기술이 239억 원에 팔렸습니다. 전고체 2차 전지는 구부리거나 휘어도 안전성이 담보되는 차세대 배터리입니다. 특히 2차 전지는 윤석열 정부가 12대 국가전략기술 중 하나로 꼽은 분야이기 때문에 더욱 주목되는 성과입니다. 기초과학지원원은 22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솔리드앤 ES와 전고체 2차 전지 기술 이전 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솔리드앤 ES는 기초과학지원연회에 정액기술료 239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2차 전지는 이온이 양극과 음극 사이를 이동하면서 전기를 발생시키는 원리로 작동합니다. 이 2차 전지 내부에는 물 등에 녹아서 이온화해 전기를 전달하는 전해질이 있습니다. 액체 전해질은 분림하게 양극과 음극에 나뉘는 구조로 변형, 충격 등에 의해서 분림막이 훼손되면 전해질이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양극 물질과 만나 기화되면서 열 폭주 등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해질을 고체로 만들면 화재와 폭발 위험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자유 변형이 가능한 전고체 2차 전지는 기존의 2차 전지보다 화재와 폭발 위험성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자르거나 구기는 극한의 변형에도 정상 작동합니다. 두께는 1mm 이하로 제작될 수도 있습니다. 이 특성을 활용하면 웨어러블 전자장치는 물론 전기차 등에도 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기술 발전에 성공한 김혜진 박사는 이번 기술은 기존 리튬이온 전지보다 고용량화, 경량화, 자유로운 형태 변형 등의 장점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다면서 추가 연구 개발을 통해 고안전성, 고용량의 전고체 2차 전지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솔리드 NES 대표는 전고체 2차 전지는 미래 유망 기술로 빠른 시장 선점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번 기술 이전으로 세계 전고체 2차 전지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239억 원은 기술 사업화 진행에 맞춰서 기초과학 지원연에 순차 납부될 예정입니다. 도요타 자동차의 경우에는 지금의 2차 전지로는 전기차 상용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연구를 이미 수년 전부터 시작하고 곧 상용화도 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계속해서 저희가 추적 관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투데이 김인환 기자님께서 소개해 주신 잘라도 그리고 구부려도 이용할 수 있는 2차 전지 기술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기사 공유해 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